오늘은 그 형변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걸 따로 배우지 않으면 그냥 이거를 모른 채로 인터넷 그 유니티 강의를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간간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형변환이 뭐냐면 그 변수를 다른 자료형, 다른 타입의 변수에 옮겨 담는 것. 이거를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형변환을 하려면 타입부터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번에 그 정수형 타입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우선 나머지 타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 실수형 많이들 쓰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게 4바이트니까 48에 32 이거 전체가 32칸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또 뭐 0과 1을 이용해서 그 수를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부호비트 하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고 지수부랑 가수부랑 나뉜다. 뭐 여기 설명은 이렇게 드렸죠. 지수부는 소수점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점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가수부는 수를 표현하는데 사용한다 그러는데 그냥 요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요거는 이제 자세히 파면 팔수록 뭐 뭔 소린지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실수형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실수라는 게 말 그대로 정수를 포함한 개념이잖아요. 얘가 정수라면 얘가 실수니까요. 그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런 인티저형 이런 거 안 쓰고 싹 다 그냥 플롯이나 더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걸로 쓰면 되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뭐 이런 스타바치 내용은 크게 뭐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 코드는 지금 인트형 자료형을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번 포문을 돌릴 거고요. 이쪽에선 지금 플롯이죠. 플롯형 자료형을 역시나 포문을 통해서 1000만 번 돌릴 겁니다. 잘 보시면 여기는 정수를 더해주고 여기는 실수를 더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인트형 자료형으로 1000만 번 더하기를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잴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롯 이 실수형 자료형을 가지고 1.0을 계속 1000만 번 더해줄 거고요. 그 시간을 여기서 체크를 할 겁니다. 요거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인트형 자료형이 37 마이크로 퍼 세컨드 하고 플롯 자료형이 57 마이크로 세컨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보시면은 시간 차이가 좀 있죠. 물론 우리가 게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이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수형 자료형으로 쓸 수 있는 걸 굳이 실수형 자료형인 플롯 이런 걸로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딱 그 자료형에 맞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자형 타입, 문자형 자료형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적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쓰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스트링은 참조 타입이다. 요 정도.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불린형 요거는 이런 식으로 true나 false를 담을 수 있죠.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형 설명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한번 형 변환을 해보죠. 크기가 서로 다른 정수 형식의 형 변환을 해볼게요. 미리 만들어 놨는데 형 변환은 요런 식으로 합니다. 소괄호를 놓고 여기다가 자료형을 적으면 그 해당 자료형으로 변환합니다. 해당 타입으로. 이거 보시죠. 일단 S바이트
여기다 127을 넣었고요. 그리고 디버그 로고 찍으면 당연히 127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인티저형으로 형 변환을 해서 형 변환을 했으니까 여기 인티저형 변수에다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찍으면 디버그 로고를 찍으면 이것도 127이 나올 거예요. 그럼 다시 이번엔 여기 그 인트형 C 변수에다가 128을 넣었고 디버그 로고를 찍으면 당연히 128이 나오겠죠. 그럼 반대로 이 C를 S바이트형으로 형 변환을 해서 여기 S바이트형에다가 S바이트형 D 변수에다가 넣는다고 치죠. 그럼 이건 몇이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127, 127, 128인데 얘는 마이너스 128이 나오죠? 이건 마이너스 128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형 변환을 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트형 같은 경우엔 그 숫자의 범위가 넓죠. 근데 S바이트 같은 경우엔 숫자의 범위가 좁아요. 아, 여기에 오타가 있었네요. 여기가 127까지입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어찌되었건 지금 보시면 그래서 나머지 애들 그러니까 S바이트가 127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127이 나왔고요. 그 127을 S바이트 자료형을 인트형으로 형 변환을 해서 인트형 변수 B에다가 넣어서 로그를 찍으니까 당연히 127이 나오죠. 그럼 역으로 128의 인트형 변수를 S바이트로 형 변환을 시킨 다음에 S바이트 타입 D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안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죠. 그죠?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나오는 이런 거를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 요 뜻이에요. 데이터의 형식의 최대값보다 큰 값을 넣을 경우 데이터를 다 넣지 못하고 넘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쵸? 127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128을 넣고 그거를 형 변환을 해서 한번 로그를 찍어보니까 이젠 다른 숫자가 나오죠? 최대값보다 큰 값을 넣었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형 변환하실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어찌됐건 요거는 지금 저희가 크기가 다른 정수형, 얘도 정수형이고 얘도 정수형이죠. 정수형 자료형을 비교해 봤어요. 그리고 크기가 서로 다른 실수형식의 변환은 요겁니다. 또 미리 만들어 놨는데 플롯은 6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적어 놨죠. 뭐 이거는 좀 그 OS마다 뭐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롯형 A 변수에다가 69.5, 6875 넣었고요. 찍으면 디버그 로그로 찍으면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더블로 형 변환을 해서 더블 변수 B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나올지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롯 C 변수에 0.1을 넣고요. 그럼 그 디버그 로그 찍으면 당연히 0.1이 나올 테고 요것도 그 0.1을 더블로 형 변환해서 더블 변수 D에다가 넣었어요. 요거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하면 69.6875, 69.6875 맞고요. 0.1인데 얘는 0.0 뭐 이렇게 해서 뒤에 막 이상한 숫자가 뜨죠. 다시 보시죠. 조금 줄여볼까요? 보시면 얘는 정확하게 나왔어요. 당연히 얘도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0.1로 찍었는데 얘는 이상하게 나와요. 형 변환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결국에 얘는 똑같은 걸 넣었는데 형 변환을 하니까 이상한 숫자가 나온다. 이 실수형 자료형은 변환 과정이 복잡해요. 아까 이런 식으로 하고 무슨 이상한 알고리즘을 써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변환 과정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부호가 있는 정수형식과 부호가 없는 정수형식 한번 보죠. 그거를 변환을 해보죠. 부호가 있는 거 여기 보시면 0부터
아, 0부터가 아니죠? 뭐 요 정도 숫자를 대충 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u 하고 여기 인티저형 형식은 음수를 표현을 못하죠.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인트 형식 변수에 e에다가 200을 넣었으니까 디버거 찍으면 당연히 200 나올 테고, 근데 얘를 역으로 지금 unint 형, 그 uint형 형식 요걸로 해서 형변환을 했어요. 그래서 b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이거는 뭐가 뜰까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int 형식은 음수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30을 여기다 넣었어요. 로그를 찍으면 이것도 마이너스 30이 뜰 테고요. 근데 마이너스 30을 표현할 수 없는 여기 unint 형식에다가 형변환을 시켜서 d변수에다가 넣었어요. 그거를 로그를 찍으면 과연 얘는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 그대로 나올 거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죠. 단번에. 얘까지는 그대로 나올 거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표현할 수 없는 요 자료형에다가 형변환을 시켜서 찍었으니까 얘는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보면 보시죠. 당연히 200이 나올 테고요. 얘도 당연히 200이 나왔죠. 얘도 당연히 30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30이. 근데 얘는 또 막 이상한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이상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이 데이터 자료형 요 형식의 최소값보다 작은 수를 넣으면 데이터를 다 넣지 못하고 이렇게 넘치는 현상, 요거를 언더플로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요거는 어찌됐건 다 정수 형식이니까 이번엔 실수와 정수 형변환을 한번 보죠. 플롯은 실수고 인티저는 정수형이죠. 플롯형 변수 a에 0.9를 넣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인트형 자료용으로 형변환을 해서 인트형 변수 b에다가 넣었습니다. 로그를 찍으면 몇이 나올지랑 다시 플롯형 변수 c에다가 1.1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 c를 인트형 자료용으로 형변환을 해서 인트형 자료용 인트형 변수 d에다가 대입을 해줬죠. 그래서 로그를 찍으면 이건 또 몇이 나올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상하게 내림이 적용됐죠. 0.9 당연히 인트형 변수는 소수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0이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1로 내림이 적용돼요. 그리고 게임에서 많이 쓰이는 거, 요거는 뭐 형변환 한번 먼저 보시죠. 문자열을 숫자로, 숫자열을 문자로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해보죠.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라면 요게 우리가 아는 방식이거든요. 형변환은 요 가로 해서 자료형 넣고 하면 변환이 된다라고 배웠는데 이게 사실 되지가 않아요. 에러가 뜹니다. 그리고 보면 스트링 형식을 인트 형식으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글자를 숫자로 이렇게 쉽게 변환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막아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변환은 우리가 게임 만들 때 많이 쓰는 변환이거든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어떤 걸 써야 되냐? 이런 식으로 씁니다. int.parse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이거는 문자열이죠. 이 문자열을 이렇게 형 변환을 해서 인트형 변수에다 넣을 수 있고요. 넣으면 찍으면 이제 나올 겁니다. 요 플롯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역으로 숫자도 이렇게 숫자형 변수에다가 .toString 하면 그 스트링으로 변환이 됩니다. 문자열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예시로 제가 해드렸으니까 한번 요런 게 있구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보다는 게임 만들 때 많이 쓰입니다. 이 두 가지 형변환은 게임 만들 때 많이 쓰이니까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형변환에서 가장 어려운 거, 클래스 형변환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형 변화는 이제 이게 부모 클래스고요. 부모 클래스를 이제 이렇게 땡땡을 이용해서 상속을 받았죠. 상속은 내용을 모르시면 제 이전 강의에서 상속 보시면 됩니다. 크랑 트롤이 지금 몬스터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죠. 그러면 이렇게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뭐 빈 거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놨어요.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면 어려우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제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new 키워드랑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자는 안 배웠지만 어찌됐건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클래스의 객체 인스턴스, 제가 이전 강의들 시간에는 입문 강의니까 오브젝트라고 불렀는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객체 아니면 인스턴스라고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 몬스터를 이런 식으로 오크 자식이죠. 자식 클래스로 형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형변환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운 문법으론 그러면 이거가 과연 지금 문법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실행이 잘 될지 테스트를 해보죠.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에러가 떠요. 아니 그럼 여기서 아까처럼 이런 데서 빨간색이 뜨면 좋은데 막상 플레이를 하면 에러가 뜹니다.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부모 클래스는 요 함수를 지금 가지고 있죠.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 요거 플러스 얘가 뭐 함수를 몇 개 가지고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요 함수 플러스 몇 개의 함수까지 오크 클래스는 갖고 있을 거고 요 몬스터 클래스는 요 함수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요 몬스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었죠. 이 인스턴스를 가지고서는 이제 이 함수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 인스턴스를 이제 형변환을 해서 얘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형변환을 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것도 접근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사실 요 몬스터 인스턴스를 형변환했기 때문에 사실 그 자료가 없어요. 뭐냐면 이게 좀 말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 뭘 좀 낙서 좀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몬스터 클래스는 요걸 안 갖고 있잖아요. 그죠? 얘는 오크는 몬스터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요 함수랑 덕에다가 요 자기 오크 클래스의 필드 요 멤버 인트형 변수 5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안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형변환을 해버리면 당연히 에러가 뜨는 겁니다. 얘가 안 갖고 있는데 안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오크로 몬스터가 안 갖고 있는 오크로 형변환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에러가 뜬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냥 요거 저런 거 다 이해가 안 되시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결론은 부모가 자식을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로는 형변환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자식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형변환을 하면 요건 형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그거를 형변환을 하면 요것도 다시 됩니다. 되나 안되나 테스트를 해보죠. 그쵸? 둘 다 정상적으로 함수를 호출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크 클래스 자체가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의 부모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자료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료형으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아래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자식일 경우엔 부모 클래스로 형변환하고 부모 클래스에서 다시 자식 클래스로 형변환하고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왜냐면 자식 클래스는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죠?
더 넓은 자료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배웠던 거의 큰 중요한 내용은 요 소괄호를 이용해서 형변환을 한다. 그리고 이 형변환을 할 때 데이터가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형변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럼 하나만 더 배우죠. 이번엔 is랑 as를 배워볼게요. 그러니까 차라리 요런 형변환은 그래도 그 인터넷에서 저희가 강의를 보면 드문드문 나오기 때문에 아 이렇게 변환하는구나 라고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근데 요 is랑 as 키워드로 형변환하는 경우엔 본인이 따로 공부를 안 하시면 저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요것도 형변환을 위한 그 키워드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 is 키워드는 요런 방식으로 쓰는데요. 보시면 요거는 이제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몬스터랑 오크. 근데 보시죠. 지금 이 오크의 인스턴스 is 몬스터. 아까 전에 저희가 했듯이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 형변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크는 요 몬스터 요 클래스 자료형으로 형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true예요. 그래서 오크 is 몬스터라는 거는 요 객체가 요 자료형으로 변환할 수 있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얘가 true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이 is 키워드는 그냥 if문으로 검사하는 용도다라고 생각하시면 간편합니다. 실질적으로 형 변환을 하는 게 아니고 형 변환 검사만 하는 거예요.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 해서 true일 경우엔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형 변환이 되겠죠. 얘가 얘로 형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 if문이 지금 true라서 여기가 실행될 테니까, 그래서 형 변환을 이렇게 시켜주는 겁니다. 오크 하고 이런 식으로 형 변환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as는 뭐냐? 그래도 좀 용어 정의는 해볼까요? 그럼 as는 뭐냐? as는 is랑 다르게 그냥 바로 형 변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as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가 계속 형 변환에 썼던 요 소괄호랑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요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형 변환을 해서 요로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as 키워드를 만들었을까요? 그냥 요걸로 쓰면 되는데, 이걸 만든 이유는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엔 요 그 소괄호 같은 경우엔 이렇게 형 변환을 해서 형 변환을 못하면, 만약에 그 형 변환이 할 수 없는 그런 저희가 그 소괄호를 이용해서 자료형으로 요청을 하면, 형 변환을 할 수 없는 요청을 하면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특정 뭔가 어디 장소에 딱 갔는데 게임이 멈춘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as라고 보시면 돼요. as는 똑같이 형 변환을 하는데, 만약에 형 변환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형 변환을 해서 여기다가 대입해 주고요. 형 변환을 못한다 하면 여기다가 null을 대입해 줘요. null. 그 얘기는 뭐냐, 프로그램이 뻑이 안 나고 null을 대입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 변환을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몬스터가 null이 아니면, 그렇다는 얘기는 형 변환을 맞췄다는 거겠죠. 형 변환을 해서 잘 들어갔다는 거니까 역시나 이 함수가 실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null이면 이 함수가 실행이 안 되겠죠.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됐다는 건 역시나 형 변환이 됐다는 거고요. 형 변환을 해줬으니까 여기가 null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랑 거의 흡사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 요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as로 형변환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s 연산자, 이 as 키워드로 형변환을 하면 이게 형변환이 실패하더라도 널을 리턴해주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합니다. 단 지금 요 널을 리턴한다는 것 자체가 그 참조 형식, 참조 타입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값 타입, 예를 들어 이건 값 타입이죠. 인티저요. 이것도 값 타입이고요. 그쵸? 많죠? 우리가 아는 값 타입들. 그 많은 값 타입들은 그냥 요 소가로로 해야 돼요. 얘는 그 널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구조를 한 번 더 할 때 널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되었건 이런 객체가 있고 널을 반환하는 건 참조 타입만 지금 된다라고 지금은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널 얘기는 다음번에 그 또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s랑 as 그리고 요 소가로 요거 세 개를 이용해서 형변환하는 지금 연습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론적인 거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as를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소가를 이용해서 형변환하는 걸 명시적으로 형변환한다고 해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도 캐스팅이 중복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여기가 색깔이 어둡게 나와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얘는 이런 식으로도 형변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변환을 암시적 형변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뭐 as라든지 소가로를 이용해서 안 해줘도 여기에서 여기 형변환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 문법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굳이 명시를 안 해줘도 되는 걸 암시적 형변환이라고 하고요. 예시를 드리면 뭐 이런 것도 요거는 보시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뭐 한 천만 되나? 또 엄청 큰 숫자에 더블 A형 변수가 있고요. 그거를 인트형으로 하면 또 뭔가가 이런 식으로 해도 요거는 안 돼요. 그쵸? 암시적으로 변화할 수가 없다. 왜냐? 얘가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큰 범위에 있는 자료형을 작은 범위에 있는 자료형으로 할 때 그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인트형을 바꾸면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거를 뺄 수가 없고 빼면 에러가 나고요.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해줘야 돼요. 나는 이거를 일부러 변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요게 암시적 형변환. 근데 명시적 형변환을 하는 이유는 프로그래머가 에러가 생기건 말건 본인의 의도를 했으면 이렇게 명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의도를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이면은 말이 맞겠죠? 더블 A형 변수 일십, 백, 천만, 십만, 10만을 인트형 변수로 형변환 시키고 싶어. 근데 이건 암시적 형변환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형변환도 잘 되겠죠. 이게 요거는 지금 명시적 형변환. 그럼 한번 암시적 형변환을 해볼게요. 이것도 보시면 인트형 자료형은 더블형 자료형보다 표현 범위가 작기 때문에 인트형 자료형을 더블형 자료형으로 형변환을 하면 당연히 되죠. 근데 이렇게 당연히 되는 건 이렇게 빼도 암시적으로 형변환이 된다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이게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암시적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